네,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전문가 연결해서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35번 삼성서울병원 의사요. 30대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그 비염 빼고는 뭐 중한 기저질환은 없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메르스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가, 걸리면은 네,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네, 답 좀 글쎄요.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선생님의 쾌유를 빌고요. 그 병원의 모든 의료인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거나, 심장, 폐, 신장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예후가 나쁠 거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되었죠. 근데 지금처럼 젊은 분이 이제 경과가 나쁘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좀 그런, 노인분들한테서 조금 더 위험하다는 뜻이지, 젊은 들이 여기서,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험들을 토대로 보면은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서 감염병들이 유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 더 심한 폐렴을 앓고 이런 현상들은 자주 목격됐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젊은 나이로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학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 스페인은 그 에볼라 바이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인은 예전에 1989년도에 어떤 그런 대유행 인플루엔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면역 반응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폐렴이 심하게 면역 반응이 강력하니까 더 많이 붓고 예. 더 많이 물이 차고 이런 현상들은 과거부터도 잘 알려져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도 이런 젊은 분들이 면역 반응이 심하면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률상 그렇다는 것이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불안하자고 하는 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지금 그 2차 감염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중동에서 돌아온 그 1차 감염자한테 감염된 2차 감염자보다 그 2차 감염자들한테 감염된 3차 감염자들이 지금 사망자 중에서는 숫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내려갈수록 2차, 3차 내려갈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측면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즉, 바이러스가 한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병동력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시라고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자의 변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실시간으로 일어날 듯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고요. 아마도 노출자들의 어떤 기저질환의 상태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 즉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되었던 이런 분들 혹은 평택성모병원에서 노출됐던 분들이 조금 더 기저질환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노출량이 좀 더 많아서 흡입한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증상도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숫자로 봐서도 사실은 그 3차 감염자가 더 많으니까요. 2차 감염자보다 그렇죠. 3차 네. 감염자들이 더 많으니까 숫자를 세서는 안 되고 분율로 생각해야죠. 예, 모집단이 많으니까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평택의 경찰관 얘기인데요. 지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환자 중에요. 평택 네, 경찰관이 그렇다고 하네요. 있고 외래진료 삼성서울병원 외래진료 환자가 있고요. 네. 그래서 평택 경찰관이 혹시 공기 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사님은? 네. 지금까지 다 이 두 사례를 빼고는 논란이 된 사례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120여 건, 또 오늘 더 발표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례들 중에서 대부분의 역학적 인과성을 다 찾을 수 있었고 접촉과 비말 관계에 놓여 있는 가까운 거리 노출들을 다 찾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례도 예외적으로 다루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동선과 경로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와 응급실 사이에 어떤 동선의 경로가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이분도 경찰관인데 평택에서의 경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병원을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방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의심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삼성서울병원은 그런 그 개연성을 좀 더 높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저희가 동선 보여드린 평택경찰관은 평택 박예병원을 가긴 가는데 거기에서 감염자하고는 갔었던 시간 자체가 다르다고 하니까 겹쳤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 글쎄요. 좀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런 관점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30여 명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스토리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치우칠 필요가 있을까? 예. 어떤 더 주류와 큰 흐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내 전문가 중에도 공기 감염 자체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WHO도 그걸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지만 그 가능성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기 감염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기 쪽으로 부유하는 상황 같은 데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 하면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음압격리병상이라는 거죠. 예. 음압격리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기 감염을 대비한다는 개념이에요. 네. 비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치료받는 사람들이 연무 치료를 받고 기관 삽관을 하고 석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N95 마스크를 하고 음압격리병상에서 진료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그럴 만한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일단 발생자가 4명으로 그 폭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격리자도 처음으로 줄었고요. 네.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물론 누구도 지금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아마도 좀 더 낙관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삼성서울병원의 제일 중요한 날짜가 5월 27일에서 29일의 응급실이잖아요. 네. 29일을 기점으로 잡아도 이제 14일이 거의 다 됐죠. 잠복 기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노출로 인한 다른 유행들은 거의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병원들, 전국 각지의 병원들에서 계속 좀 인지되지 않은 노출 기간들이 하루씩, 이틀씩, 3일씩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병원들에서 새로운 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국제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삼성서울병원처럼 50명, 60명 이런 급증의 사례 같은 것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 소수의 3명, 5명 이런 사례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어떤 각성한 상태에서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병원을 잘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승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